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스토리텔링과 보편적인 소재가 혼합된 K-드라마 현상이란 제목의 프랑스 언론의 기사와 인도네시아 언론에 실린 인도네시아 경제계와 연예계에서의 한류 현상이란 제목의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이제 한류는 감히 주류라고 말해도 될 만큼 한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한쪽에서는 경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질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에 대한 분석과 경계의 사이에 놓인 두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프랑스 언론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성공에 이어 한국 시리즈 또는 K-드라마가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K-드라마나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황금종려상 기생충과 넷플릭스 TV 시리즈 킹덤이 2019년에 나타났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들의 인기와 별개로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은 전 세계 언론에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글로벌 사회의 보편적인 주제와 한국 전통 문화의 혼합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의 이기주의와 관련된 불평등과 같은 공통된 문제는 외국인에게 진정한 매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 TV 시리즈의 성공은 또한 그것을 더욱 실감나게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인공들과 연기의 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플랫폼의 오징어 게임 조회수는 83개국 1억 가구를 크게 넘어섰고 이 밖에도 영예인형과 녹색 운동복, 길거리에서 파는 카라멜 캔디 달고나 등 시리즈의 액세서리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는 종이게임,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고 이달 초 파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이벤트의 성공도 이 시리즈의 인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날 OTT의 탑10에서 K-드라마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분석업체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한국 TV 시리즈 3편은 10월 중순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하며 마이네임 4위, 갯마을 짜짜짜 7위를 하는 등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킹덤,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이태원 클라스 등 다른 TV 시리즈도 큰 인기를 끌었고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부의 집중, 사회적 양극화,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 불평등 등 현대사회의 현안을 냉정하고 심지어 풍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류는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식민지, 기근, 전쟁, 민주화를 겪고 선진국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100m 달리기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시리즈에 묘사된 빈곤과 불평등은 선진국은 잊었고 개도국은 비판할 시간이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K-드라마는 외면적으로는 서구적인 면이 있지만 내면에는 한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는 집단에 대한 낙관주의 같은 한국적 반영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서양과 아시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보편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나 다른 TV 시리즈와 달리 K-드라마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힘은 나가 아닌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드라마 성공은 시청한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알고리즘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이 되면 관객들은 소란을 피우는 새로운 K-드라마 시리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헬바운드는 천사 악마가 배회하는 초자연적인 장면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경제계와 연예계에서의 한류 현상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락은 대화, 장소, 사물 그리고 힘들 때나 슬플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오락의 형태는 비디오 게임, 영화, 오페라, 드라마, 스포츠, 음악일 수 있습니다. 음악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의 한 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K-팝 음악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상위 차트를 차지하고 있는 음악 장르가 되었습니다. 한국 팝 혹은 K-팝으로 더 알려진 것은 한국에서 유래된 대중음악 장르입니다. 보통 K-팝 음악은 서양 팝 음악, 록, 재즈, R&B, 일렉트로닉, 힙합과 같은 다른 종류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K-팝은 한류에 직접 진출했습니다. 한류는 한국 드라마나 리얼리티 쇼 등 한국 텔레비전에서 영화, 음악, 생활방식, 기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생활을 결합시킨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류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상업과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첫 방영으로 한류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주간 음악을 방송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등장해 대중들이 보이그룹과 걸그룹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거리, 쇼핑몰, TV에서 K-팝이나 K-드라마 음악은 흔합니다. 쉬운 리듬과 활기찬 댄스 동작은 K-팝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가 있게 만듭니다. K-팝 외에도 K-드라마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매우 흥분하게 만든 K-드라마의 배우들과 여배우들의 시각적 매력과 흥미로운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K-팝과 K-드라마 확산은 한국 아티스트들을 이용하여 그 브랜드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만들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로 직결시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예술가와 재능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인도네시아의 브랜드에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역 아티스트들 외에도 지역 섬유 제품들도 그 나라에서 온 물건들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목표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을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역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품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데 똑똑해야 하며 물론 이것은 지역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기업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외에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제품의 확산을 규제하고 현지에서 외국으로 제품의 확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현지 기업도 인도네시아 예술가나 재능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기업과 지역 예술가들 사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 예술가들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센세이션을 일으켜 아티스트 자체의 기술이나 매력을 보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과 마케팅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기업체를 위한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규제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기사 잘 보셨나요? 프랑스는 할리우드나 다른 TV 시리즈와 달리 K-드라마에는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힘은 나가 아닌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류가 너무 뜨겁고 전 인도네시아를 호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한류에 맞서서 지역적 예술가를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한류를 분석해서 성공 사례를 찾기 바쁘고 아시아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 한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